내가 쓴 자소서를 면접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긴 할까요? 제가 채용을 해보니까 수백, 수천 장의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자소서 한 개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취업시장은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소서가 면접관에게 제대로 읽히지도 않는다면 절대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자소서가 걸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자소서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제발 내 자소서가 뽑혀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소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하지만 자소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소서는 내가 뽑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볼 때 잘 쓰는 자소서를 뽑아볼까?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먼저 걸러낼 자소서부터 걸러내고 시작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채용은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서류 전형도 이력서와 자소서로 나뉘어지죠. 기업은 1차로 이력서에서 회사와 안 맞는 지원자들을 필터링하고 2차로 자소서를 보면서 안 맞는 지원자들을 걸러냅니다. 이후 면접 전형에서 회사의 구성원이 될 직원들을 선별합니다. 채용 시즌이 되면 수백, 수천 장의 자소서가 들어오는데 이 자소서들을 절대로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원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소서를 쓰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 자세히 보고 싶지만 현실 여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떨어뜨려야 할 자소서를 면접에 실수를 올리게 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평가할 때 먼저 걸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소서를 내가 통과시켜서 면접에 올렸을 때 그 자소서를 왜 통과시켰는지 상사에게 근거를 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볼 때 잘 쓴 자소서, 좋은 자소서를 뽑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자소서를 거르고 거기에서 통과한 자소서들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은 자소서를 먼저 걸러내는 거죠.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은 자소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자소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자소서가 학생 수준이다. 주변에서 많이 듣고 배운 대로 소제목을 적고 두 가식으로 쓰고 자소서를 쓰지만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에 동아리 활동한 것, 팀플한 것, 학교 생활한 것 이런 것들을 써놓고 저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협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본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직도 학생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둘째, 정말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지원자다. A기업의 인재상은 창조, 도전, 성실인데 지원자는 팀워크, 소통, 안정 이런 역량만 강조했다면 A기업과 안 맞겠죠. 그러면 A기업 인사 담당자는 당연히 지원자가 회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을 거예요. 또 지금 인원 보충이 필요한 부서에 맞지 않는 지원자라면 그 지원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걸러지지 않는 자소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취업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했어요, 뽑히고 싶어요 이런 자소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소서 통과하고 면접에서도 합격하셔서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첫째, 문제 의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자소서의 모든 문항에는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성을 묻는 질문에 성실함을 적거나 팀워크를 물어보는 질문에 끈기를 적지 말아주세요. 자소서 각 문항별로 어떤 출제 의도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1.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인지 역량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지원자인지 직무 적합성을 보고 싶습니다. 2. 지원 동기 내가 이 직무, 회사, 산업을 선택한 이유와 관심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알 수 있거든요. 3. 입사 후 포부 이 직무에 대한 나의 계획, 내 역량으로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여기서도 로열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둘째,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합니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지원자를 걸러내는 기준이 바로 인재상과 직무 역량입니다. 각 문항의 출제 의도에 맞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녹여주세요. 셋째, 증명하는 자소서를 써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만 하지 말고 주장을 했다면 내가 했던 경험과 노력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증명해주세요. 자소서의 모든 내용은 지난 경험과 성과로 증명해주세요. 넷째, 결론부터 써주세요. 첫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뒤에 내 경험, 배운 점으로 증명하면서 입사해서 어떻게 성과 낼 것인지 자소서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소서 쓰면서 취업 준비하시는지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업하고 채용도 해보니까
취준생 시절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채용이 너무 달랐어요. 취준생들은 내가 얼마나 취업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자소서에서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와 맞는 모습들만 자소서에서 보여지면 면접까지 보내서 면접에서 좋은 지원자들을 뽑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취준생들이 나의 기업과 잘 맞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소서는 내가 뽑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쓴 자소서가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출제 의도에 맞게 쓰고 인재상에 맞게 쓰고 경험으로 증명하면서 쓰고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자소서를 써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자소서 쓰는 법 꼭 잊지 마시고 자소서 합격하시고 면접도 합격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쓰시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제게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